네, 지금은 이제 그 단위복리 용어 해설이랑요. 쌤이 이제 교재대로는 설명을 그대로 하는 이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교재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함께 참고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단리라는 것은 단순한 이자 계산법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되게 단리를 영어로 심플 인터레스트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진짜 뭐가 단순해서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리의 이 리는 이제 이자를 말하는 리자의 이자거든요. 음, 뭐가 단순하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것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꾸준히 더하거나 꾸준히 빼는, 즉 등차 수열의 느낌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자를 계산해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샘플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요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강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저것 좀 쓸모가 많거든요. 자, 만약에 뭐 10%의 이자를 은행에서 계속해서 주기로 했다.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 한 1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죠? 은행의 이자가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10%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다시 100만 원의 10%, 즉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분홍색 돈을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준이 되게 단순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의 이자만 붙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는 이자의 액수가 똑같아요. 이게 단리예요. 이자의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금액이 더해지죠? 그래서 등차수열처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100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110이 되는 거고 120이 되는 거고 130이 되는 거고 마지막엔 140이 되겠지? 라고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단리 계산 1년 후, 이건 지금이죠. 이건 시작이고요. 시작을 원금이라 하고 1년 후의 돈은 뭐 1년에 한 번 이자를 준다면 2년 후의 돈은 120, 3년 후에는 130이 되는데요. 1년 후에 받을 돈은 100에서 10을 더한 거고 2년 후에 받을 돈은 100에서 10을 2번 더한 거고 3년 후에 받을 돈은 100에서 10을 3번 더한 거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전개해 보시면 A 더하기 ARN이거든. A란 이거 원금 시작을 말하고요. ARN이란 여기서 말한 AR이 바로 요 10을 말합니다. 10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100에다가 10%를 곱해서 이 10이란 글자가 나왔잖아요. 100에다가 10%를 곱해서 이 10이란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 곱하기 R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AR이라는 거는 이 10을 말합니다. ARN, ARN. N이 3이면 세 번째면 3 넣고 네 번째면 4를 넣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단리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거고요. 자, 복리법이라는 것은 이 퍼센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퍼센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상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10만 원씩, 10%씩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이죠. 이제 1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합쳐서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10% 이자면 11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합쳐서 121만 원의 돈이 됩니다. 그럼 121만 원의 10%면 12만 1000원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3만 2천, 132만 1000원이 되겠죠. 거기에 10% 이자를 더 붙이면 뭐 13만 21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매번 바뀌죠. 아까는 이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10%를 계산하고 나온 돈을 다시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온 돈이 121이면 그거를 10%를 하는데 그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100만 원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10%, 10%, 10%, 10%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계산한 것을 복리라 그럽니다. 좀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리예요. 좀 복잡하다. 근데 뭐가 복잡하냐 하면 기준이 자꾸 변한다. 처음엔 파랑을 기준으로 했다가 그게 끝나면 이제 분홍색이 기준이 돼서 계산을 하고 10% 계산할 때 빨강색이 기준이 돼서 다시 10% 계산하고 초록색이 기준이 돼서 10% 계산하죠. 기준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게 좀 복잡한 느낌의 복리이죠. 이 복리는 뭐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엔 단리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요. 복리라는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극찬했죠. 복리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야. 이런 계산법과 이런 개념을 발명한 거예요. 사회가 원하는 거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그냥 계산만 좀 하는 겁니다. 수학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사회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수학이래 봤자 그냥 간단하게 곱하고 간단하게 더하고 이 정도밖에 안 쓰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흐르는 개념이죠. 은행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은행 가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자 계산을 은행 직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마치면 여러분도 원래 할 수 있어요. 혹시 용어가 좀 어렵진 않나요? 네,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긴 거, 그죠?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돈, 은행에 맡긴 돈. 영어로는 실제로 디파짓이라고 불러요. 왜? 진짜 맡긴 거니까. 원금, 원금은 뭘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개인마다. 그래서 은행에 처음 집어넣은 첫 번째 이 돈을 원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복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자 계산법 중에 하나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기준을 계속 체인지 해가면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죠. 단리도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준을 체인지하지 않고 처음 은행에 집어넣은 돈에서부터 계속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더하는 게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 10%에 신경을 써서 곱하기 1.2를 하세요. 그럼 100만 원이 자동으로 110이 돼요. 110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는 거야. 그럼 121이 뚝딱 돼요. 또 곱하기 1.2를 하면 132.1이 뚝딱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복리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약속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복리는 곱하는 게 일정하니까 그게 계산이 편하겠다라는 관찰을 한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원금이 100이잖아. 거기에 10%, 100의 10%가 더 늘어난 거지. 그 다음 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잖아. 그럼 공통인수인 100을 앞으로 꺼내면 1 더하기 100분의 10 아니겠어? 100, 1 플러스 0.1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이 생긴 겁니다. 요거 이제 증명이고요. 매번 증명을 할 필요는 없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있던 돈을 A라고 하면 요거를 R이라고 부르면 R%라고 부르면 그 퍼센트를 없애고 요건 R이 된 거죠. 퍼센트와 그냥 R은 다른 거 알죠? 그죠? 20%는 0.2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거 R로 쓰면 20이겠구나. 100분의 R로 좀 고치겠습니다. 네, 100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표현을 좀 좋아해요. R%로 쓰는 것을.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특히나 쌤도 계산할 땐 이 위에다가 R%가 써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미 100분의 R이 다 된 걸 R이라고 퍼센트를 안 적죠? 이것은 마치 0.2, 뭐 0.2 이런 걸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R이라고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내가 0. 얼마를 퍼센트 없이 보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때는 계산식이 A1 플러스 R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R을 퍼센트로 쓰는 문제집들은요, R을 퍼센트로 쓰는 문제집들은 전부 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으쌰, 퍼센트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계산 공식에서 여기가 100분의 R로 바뀌는 거죠.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 취향의 차이이고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쌤은 심지어 이제 좀 시험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뭐 나의 역사를 좀 얘기하자면 처음엔 이거를 썼어요. 1번을. 그러다가 100분의 R이라고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2번을 썼어요. 실제로 다 0. 얼마로 결국엔 다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을 쓰다가 요즘에는 또 이것도 좀 사용하는 것도 유행을 좀 타나봐. 우리 핸드폰 바꾸듯이 계산법도 계속 갈아타고 있거든요. 1 플러스 R 자체를 그냥 R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런 습관이 좀 생겨가지고, 예. 요렇게 요새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서 뭐 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왜, 1 플러스 R이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R이라고 그냥 불러버리고,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 거죠. R이라고 불러버리고, R이 나중에 1.2가 나오면, 20%구나. 이 R 값이 1.3이 나오면, 30% 이자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좀 많이 풀다 보니까 여기가 미치수인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알려주면 이걸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기 알려주시면 여기 미지수로 두면은 이렇게 그냥 확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1 플러스 R을 곱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선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퍼센트에 대한 취급은 요거 말고도요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 제도를 좀 공부하는 것이고 퍼센트를 다루는 간단한 룰이 있다. 그것만 이해하면 이 단어는 엄청 간단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늘었고 20% 늘었고 30%가 늘었고 40%가 늘었다에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뭐 10, 20, 30, 40 늘었으니까 이건 100% 증가한 거구나 라고 요렇게 보고요. 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한 예제로 좀 20%까지만 증가시켜 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30%가 늘은 거 아니냐, 뭐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냥 평소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좀 무마할 수 있는데요. 적은 돈이면 이건 다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로 달라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죠. 여러분 옆에 계산기 두고 하세요. 이걸 꼭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습 때는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많은 계산을 하느라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지방에서 서울 갈 때 기차 타고 버스 타면 되잖아. 꼭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노동이 많이 든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건 꼭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되 필요하면 계산기를 꺼내 놓고 하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건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흐름. 은행 직원이 컴퓨터 쓰면 안 됩니까? 그럼 머리가 나빠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게 좀 유언비어야. 기계를 쓰면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어떤 느낌인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이 단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못했을 때는 덧셈 뺄셈이 부족한 사람들, 곱셈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산기를 안 쓰는 게 좋지만요. 계산을 나는 그 정도는 잘 하고 있었다. 오늘 원리와 흐름, 개념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예, 좀 노가다성이 심한 계산들은 좀 접어 놓으세요. 계산기에 맡기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10%가 늘어나면 10만 원이 늘어나죠. 그럼 110이 되죠. 복리로 계산 중입니다. 그럼 110의 20%는요? 그럼 일단 식은 110 곱하기 1 플러스 0.2 해라. 20%니까 그만큼을 더한 만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는 110 곱하기 1.2가 됩니다. 쌤도 지금 계산기를 좀 써볼까요? 여기다 올려놓질 않았네. 110 곱하기 1.2 얼마나 간단해요. 계산기를 써도 계산하기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복리를 이런 식으로 더한다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110에 0.2는 22만 원이죠. 여기 0.2니까 더한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10%니까 곱하기 1.1, 20%는 곱하기 1.2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계산을 신속하게 잘하는 비법이에요. 자, 그러면 30%도 곱하기 1.3만 한번 해주면 그 결과가 금방 나오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거라고. 그럼 100에다 이제 대망의 자 곱하기 1.3을 해볼까나? 130이네. 132와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따로따로 계산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계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원 단위니까 2만원이면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할게 이러지만 이게 1억이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아주 큰 액수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사회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현란한 이자 계산법을 씁니다. 복리 단리를 복리를 쓰는데요. 거기에 그 영업사원들이 자기들 수수료를 붙이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자가 몇 프로라 하고서 실제 나오는 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 아니면 뭐 추가되는 금액들 얘기 안 해주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걸로 계산하셔가지고 비교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할부이자 계산 같은 것도 전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걸로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나쁘게 말하면 속임수 같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그냥 광고는 광고고 실제로 주는 돈은 조금 적을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거가 있거든요. 뭐 이자라든가 이제 수수료라든가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 같은 것들이 붙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퍼센트 계산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슬슬 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예금이라는 게 있고 적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할부 상환이라는 게 있고 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종류를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가르칠 텐데요. 사회 나가서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자, 예금은 은행에 돈을 그냥 맡기고 가만 냅두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원래 한번 딱 맡기잖아. 은행에 어떤 이게 시간이야. 기간 2016년에 은행에 돈을 맡겨. 그리고 그냥 기다려. 돈을 꺼낼 때까지. 이런 일은 거의 없죠. 돈을 뺐다 넣었다 뺐다 뒀다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일단 상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개념이다. 왜? 배우기 편하니까. 이거 덕분에 개념 학습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 계산하는 법을 배우면 좀 더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한 번 넣고 일단 돈을 꺼내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예금이라고 보면 적금이라는 것은요, 돈을 이제 넣고 또 넣고 그런 거죠. 은행에 돈을 이제 저축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저축하고 또 다음 달이든 다음 해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하는 거죠. 그럼 은행에 만약에 돈의 색깔이 있으면 이 돈이 있잖아. 이자를 이렇게 받아요. 그죠? 그러는 동안 두 번째 은행에 집어넣은 돈도 이자를 쭉 받죠. 그러는 동안 세 번째 은행에 넣은 돈도 이자를 받고요. 마지막 돈도 이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A를 4번 저축했다면 A 4번 저축했다면 주세요 그러면 A를 4번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축했던 이자까지, 그동안 저축해서 받은 이자까지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돈이 예상보다는 조금 많겠죠. 네, 이게 개념입니다. 이게 이자들이야. 이게 은행에 집어넣은 여러분의 돈이죠. 적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다릅니다. 이자도 훨씬 풍성하죠. 뭐 EA가 받은 이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으면 그냥 이제 은행 가면 이 네 개의 이자만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적금은 그게 아니잖아. 이자가 훨씬 풍성하죠. 여기가 이자인데. 뭔가 스케일이 달라요. 딱 그림만 봐도 적금을 붓고 싶어. 근데 적금은 이제 매번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수입이 일정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도 이걸 내는 동안 돈을 안 빼간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적금을 내거든. 이거 내는 동안 돈 빼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는 대신 이자를 평소보다 조금 더 줍니다. 예금 이자가 1%면 적금 이자는 한 1.2% 정도 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꾸준히 모을 때는 적금이 조금 유리하겠죠. 하지만 중간에 깨면은 이제 이자를 예금만큼밖에 안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적금을 깨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상환이라는 것은 돈을 갚는 거고 연금은 돈을 받는 겁니다. 다시 상환 돌려준다. 돈을 갚는다. 빌린 다음에 돈을 매달 나누어 갚는다. 연금이란 돈을 받는다. 월급처럼 돈을 받는 건데요.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돈을 저축해요.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그걸 받아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65세인가 뭐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돈을 나눠주죠.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일단은 상환과 연금은 다른 강의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좀 조심하자.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계산기를 옆에 두어도 괜찮은 이유. 네, 약간 그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뭐, 남의 해설을 보면 안 된다. 답지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쉽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보는 건 좀 괜찮을 수 있거든요.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좋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계산 스킬 한 번만 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아직까지 좀 복잡하다. 그럼 모든 얘기를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돈이 10% 늘고 20% 늘고 마지막 이제 시험 때 쓸 계산 스킬이에요. 30% 늘고 뭐 40% 줄고 다시 한 50%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복리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금 A에다가 곱하기 1.1 곱하기 1.2 1을 기준으로 더한 거 퍼센트를 1에서 뺀 거 곱하기 0.7 곱하기 0.6 곱하기 0.5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것을 포인트로 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오늘의 엑기스고요. 이제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타 얘기들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